저는 장돌뱅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제 정말로 커다란 동굴인 줄 알고 입속에 들어갔다면은, 일단 앞이 캄캄한 상황이 우리 살다가 발생을 하는데, 뭐, 가벼운 접촉사고 막 일어나도 어떻게 해야 되지 싶기도 하고, 특히 뭐,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앞이 캄캄한 순간에 조금만 있어 보면은, 아, 그래, 좀 뭔가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약간은 어둠이 좀 거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뭔가 막막할 때, 나랑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조금 위안이 되고 아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약간 또 밝아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힘이 합쳐지면은 그래 우리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우리가 이 시국에도 살아남고 있듯이 여러 가지로 힘든 이 시국도 아마 우리가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은 이 시국을 뭔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벗어나고는 싶은데 똥꼬로 빠져나오고 싶진 않다.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이게 소화가 안 됐던 거잖아요. 이 세 사람이 소화가 안 된 상황인데 똥꼬로 나올 수 있나요? 위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포수가 칼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가르면은 피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 칼로 죽였으면 됐을 것 같은데 굳이 거기서, 안에서. 네, 굳이 거기서 조금씩 잘라서 먹을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쩌면 이 셋은 굳이 안 나와도 너무 바깥 세상보다 지금 너무 행복하고 바깥엔 땡볕치고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기 천국인가? 가장 먼저 궁금했었던 거는 그게 호랑이 뱃속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안 건지. 나는 가장 궁금했었던 건 그게 호랑이 뱃속이라는 걸 어떻게 모르고 들어갈 수 있냐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큰 호랑이야.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그거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얼굴 형체도 안 보이고. 근데 그 정도로 클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나는 그 안에 들어갔어, 어떻게. 근데 그게 호랑이 뱃속이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또 이상했고. 근데 옛날부터 집채만한 호랑이라는 단어는 있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너무 좀 무서워서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인지. 아니, 근데 집채만한 호랑이가 있으면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아니 그리고 이게 집채만한 호랑이도 이제 과장된 표현이었겠지만 입이 동굴만하다는 거는 이거는 입이 이미 동굴만하면 몸통은 얼마나 크다는 거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위에 지금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위 속에. 근데 우리 몸에서 위는 사실 되게 작잖아요. 우리 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호랑이 위 안에서 세 명이 앉아서 불도 지피고 다 당나귀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정도면 이건 집채만한 수준이 아닌 거 실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말 이 호랑이 역시 이것은 도깨비의 장난이었나 봅니다. 이건 도깨비가 아니고 해리포터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건 헤르미온느의 가방이다. 이거는.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도깨비의 요술에 의해서 점점 작아진 게 아닌가. 너무 작아져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얘들이 작아진 거야? 얘들이 그게 더 말이 될 것 같네요. 당나귀까지 너무 작아져서. 왜냐면 이 육식동물들은 사실 그 자기가 배가 고플 때 배부를 만큼만 사냥을 하잖아요. 너무 많이 먹었어 얘가 지금. 사람 세 명에 당나귀까지 먹었다. 낙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요게 도깨비들이 그 순간 이제 얘네를 작게 만들어서. 근데 갑자기 얘네들한테 작게 만드는 이유는 뭔데? 동굴에서 쉬어가라고. 얘 너무 힘드니까. 너네 워커홀릭이다. 이러다가 69시간 일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잠시 쉬어가라. 이렇게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도깨비가 이제 조금 쉬고 있으면 꺼내줄 생각이었는데 스스로 나온 거죠. 살아서.
정말 무익한 느낌이 막 드네요. 진짜. 여기 진짜 내가 전래동화를 읽은 후에 아무 감정의 어떤 동요가 없는 동화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거랑 또 하나의 그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던 게 우리가 왜 속이 안 좋을 때 뱃속에 불 났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였던 거지. 너는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예. 나는 뱃속에 불이 났다는 표현을 잘 안 쓰는 서로 태어나고 자란 장소가 다른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외절애님은 정말 이런 그 장 트러블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진짜. 그래서 아마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하. 그러면은 진짜 배에 불이 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이 난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진짜 뱃속에서 난리가 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그런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도 소화가 안 될 때 뭔가 쿡쿡 쑤시는 느낌이나 그 표현인 것 같아. 누가 이렇게 핥히는 것 같다. 뭐 이런 속이 쓰리다. 갈고리로 이렇게 핥히는 속이 쓰리다 뭐 이런 거인데 불이 났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긁는 것 같다. 그게 다 이제 뱃속에 이제 우리도 몰래 모르게 먹었던 벌레들이 이제 그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소금치고 들어왔으니 뭐라도 먹어야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왜 우리가 위내시경 해보면은 위가 이렇게 허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런 그게 사실은 되게 조그만 놈들이 이제 칼로 이제 입으로 뜯어서 막 칼로 이렇게 소금치고 했던 거죠. 근데 걔네가 이제 너무 작아서 이제 우리를 죽일 만큼은 되지 못했다. 왜 사람이 살면서 뭐 평생에 벌레를 뭐 몇 마리 먹는다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실제로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구충제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충제를 먹고 힘이 나면은 몸속에 벌레가 좀 죽어서 있었다. 내가 괜찮은 거고 구충제를 먹고 힘이 빠지면은 자기가 벌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먹고 스스로 시험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왠지 먹고 싶지가 않다. 외절애님이 힘이 빠지실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힘이 없는데 먹으면 아니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체변봉투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도대체 어느 세월에 사신 건가요? 큰 고모가 말씀하신 그거? 네, 큰 고모님이 얘기하신 그건데 이제 체변봉투가 있어서 변을 담아서 학교를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그걸 모아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뭐 문제가 있나 없나 이렇게. 근데 저희 큰 고모가 이제 근데 그 변을 못 본 거죠 그날. 그래서 그게 뭐야? 아니 건가요? 둘째 고모가 이제 그래서 변을 못 봐서 가져갈 수가 없었는데 큰 고모가 이제 변을 본 거죠. 어차피 같은 학교니까 같은 날 가져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고모의 것을 이제 떼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같은 변이었던 거예요. 같은 변. 둘째 고모가 변을 못 보셔서 첫째 가져간 거예요. 둘 다 같은 변을 가지고 간 거죠, 이제.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둘째 고모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그래서 나갔더니 이제 그게 뭐야, 일로 와봐. 약을 주면서 이거를 먹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충제를 먹어야 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첫째 고모는 약을 안 받았어요. 첫째 고모의 변으로 가지고 갔는데 첫째 고모는 괜찮고 둘째 고모만 약을 받아서 왔다. 변의 부위별로 벌레가 따로 사나? 달랐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작 있는 사람은 약을 먹지 않고 남의 변을 가지고 간 둘째 고모만 그게 뭐야님만 드셨다는 약을 먹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똥 이야기로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하다 똥으로 가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이제 체변 봉투를 정말 이렇게 애써 그 볼일을 본 다음에 이렇게 놔뒀는데 안 갖고 온 어떤 사람이 큰일 나서 이제 큰일 났다고 꼭 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 아신 거죠. 그래서 알겠다면서 어머니께서 빨리 학교에 갖다 줘야겠다 하면서 가는데 그래도 그 봉투에 들고 약간 냄새도 날 것 같고 좀 조심스럽고 해서 이렇게 막 또 쇼핑 봉투에 넣어서 꽁꽁 싸면서 되게 주위를 보면서 약간 냄새가 나면 어떡하나 하고는 빨리 서둘러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것을 본 나쁜 마음을 품은 자가 저것은 분명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낚아채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대구에 중요하지. 사람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중요하죠. 네, 강한 자만 살아남는 대구에는 또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서 누구보다 빨리 검사를 그 소매치기는 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퀵으로 다 그러니까 그 소매치기가 쇼핑백을 열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놀라웠겠네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튜브에서 똥을 제목에 넣었던 그 영상은 아직까지도 조회수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클립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뭐 그냥 들어와서 뭐 잠깐 클릭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 제목에 똥이 들어간 그 영상은 정말 최저 조회수인데 1도 변화가 없어요. 그게 아직도 그 숫자거든요. 절대로 여기 그 똥이란 단어를 넣지 않기를. 근데 오늘 똥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걱정이네요. 네네. 체변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 제목에 이런 어떤 초대형 봉투. 그러고 보니까 오늘 호랑이 입이 초대형이었잖아요. 그러네요. 초대라는 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뭐 초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BTS B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네요. 뭐 초대는 뭐 그렇게 그런가? 아무튼 제가 근데 이 동화를 한다 그래서 좀 찾아봤었는데 지금 소개해주신 동화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 분의 장돌뱅이들이 지역이 다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사투리를 쓰는 게 나와서 맞아요.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 부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두 가지 버전인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버전 아니군요. 제가 가진 두 글자로 된 출판사의 것은 없고 말씀하신 건 세 글자로 된 출판사에 나온 거여서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명이 경상도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쓰는 사투리가 뭐뭐 니껴? 이렇게 하는 사투리라서 안동 쪽이네요. 네, 경상북도 북부 지방의 사투리를 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상대적으로 경상도 사투리 중에서 북부 사투리는 별로 유명하지가 않잖아요. 맞아. 니껴 이거는 약간 네. 보통 그냥 뭐 부산이나 대구 그런 센 사투리가 많이 쓰이고 그래서 북부 사투리는 별로 안 나오는데 그게 책에 쓰여 있어가지고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두 글자짜리 출판사에서 나온 거라 없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경상도 센 언니들인데 센 언니요? 제가 얼마 전에 경상남도 마산에서 오신, 지금 이제 창원시로 통합이 되었지만 마산에서 오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은 정말로 여 발음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갱상도, 갱상남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분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으신데 이렇게까지 발음이 심한가 싶어서 경상남도도 서부 경남이랑 동부랑 좀 다르다고는 하던데 그 정도인가 싶어서 함량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당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당? 야당. 함량은 이렇게 단어에서 그렇게 사투리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함량이 그 경상도랑 전라도의 거의 접경 지역이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투리가 약간 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투리는 사투리인데 경상도 사투리가 세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그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분 다 이제 경상도 출신이신데 그분들이 쓰는 사투리 중에 하나가 학조가 있어요. 학조. 아, 학조. 학교를 발을 못 하셔. 학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발음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 발음은 다 하잖아. 딴 거 할 때는 다 해요. 뭐 교장 선생님 뭐 다 하는데 맞아. 학교라고 얘기할 때는 꼭 학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일종의 사투리구나. 네, 그래서 사투리인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 저희 작은 아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사신 게 엄청 오래되셨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뭐 한 그러니까 성인 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셨어. 인생의 대부분을. 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얘기를 하면 학조라고 하세요. 아하. 그래서 되게 왜 이건 안 고쳐질까? 맞아. 할머니들 기름을 지름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류의 사투리들이 몇 가지가 이거는 발음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사투리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항상 매번 그 도깨비가 등장을 하지만 또 도깨비 의뢰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혹시 이 장돌뱅이들을 작게 만들어서 호랑이 뱃속에 집어넣은 이 요술을 부렸을 때 의뢰인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3명 중에 1명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난 너무 힘들다. 난 너무 지친다. 나를 좀 쉬고 싶다. 이런 기도를 도깨비가 들었던 게 아닐까요? 오늘만큼은 장터에 가고 싶지 않다. 나 좀 하루라도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도깨비가 아니야. 해리포터야, 해리포터. 그 요술을 그때 해리포터 1편을 보시게 되면은 주문을 잘못 외워가지고 이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할 목적은 아니었는데 잘못하는 바람에 호랑이는 커지고 얘들은 줄어드는 마술을 그냥 좀 주문을 아직 좀 서툰 애들이 한 그냥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수습 도깨비가 실수를 했나 보네. 하하. 도깨비다. 우리 도깨비들은 실수하지 않을 텐데. 아니면 이런 거 아직 수습 기간이라서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는 애가 은비까비 같은 애들, 작은 애들, 은비까비. 그래, 하면 안 되는데 한 거지 그래. 한 거지 그냥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 아닐까.